최근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계엄 쇼크로 인한 국내 주식시장 향후 어떻게 될까요? 미국 시장을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요즘 미국 주식은 맨날 오르죠.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은 엉망진창입니다. 계속 떨어지고만 있죠. 그래서 모두가 떠나는 국내 주식시장, 뉴스로도 나오죠. 외면받는 한국 증시, 위기의 경제. 자, 주가가 떨어지는데 왜 경제도 위험하다 하냐? 주식을 투자한다. 이거는 기업들의 투자 자금을 대는 거죠. 이 투자 자금이 적어지니까 성장도 져야 된다. 이런 이유로 한국 경제까지 안 좋아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안 좋은 주식 상황. 안 그래도 한국 주식 말고 해외로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경제를 살릴 생각해야 되는 대통령이 갑자기 폭탄을 하나 더 터뜨리죠. 통닭 먹고 잘 생각은 안 하고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무슨 전쟁 났나 싶었지만 별게 아니더라고요. 이 계엄으로 환율이 급등했고요. 뉴욕 증시에서는 한국 관련주만 급락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국내 상장사만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한국의 정세가 불안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평가된 이유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일시적인 전쟁 중단 상황이죠. 그것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다. 두 번째 우리나라 저평가된 이유, 지맘대로 기업 지배 구조에 있다. 오너 위주로 자기 회사인 것 마냥 회사를 굴리죠. 세 번째 저평가된 이유는 주주 가치가 경시되고 있다. 특히 2, 3번의 이유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자, 기업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주지요. 즉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업의 주인이란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2, 3번과 같이 기업에서는 지맘대로 기업을 굴리려고 합니다. 주주를 생각 하나도 안 한다. 하지만 최근에 이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죠. 자, 상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이게 원래 회사로만 한정돼 있었는데 회사 및 주주로 바꾸겠다. 이런 상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죠. 자, LG화학이 물적 분할하면서 거기에 투자했던 주주들 손해를 많이 봤죠. 두산 로보틱스도 알짜 회사 지맘대로 분할하려 했죠. 이렇게 상법 개정이 되면 주주에 손해를 끼칠 시 미국처럼 소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주주에 손해 끼치면 바로 소송하죠. 그래서 기업들이 지맘대로 못한다. 상법 개정한다 하니까 대기업 사장단들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상법 개정을 반대한다. 상법 개정하면 어쩌고저쩌고 기업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근데 희한합니다. 주식 상장돼 있으면 우리가 주식 사죠. 그 돈이 자기들한테 흘러갑니다. 즉 남의 돈을 가져쓰면서 지맘대로 회사를 굴리겠다. 논리가 안 맞죠? 이럴 거면 왜 주식 상장했습니까? 돈은 우리 거 쓰면서 회사는 자기 것처럼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 계엄 리스크로 우리나라의 불안한 리스크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일시적 전쟁, 기업 지배 구조, 주주 가치 경시, 플러스 우리나라의 정세 리스크 추가됐다 이거죠. 그 결과 미국 주식시장에서 한국만 하락했다.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국내의 불안정한 정세 리스크가 부각됐다 이거죠.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국내 불안정한 정세 리스크, 이게 향후 문제가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한국 민주주의 회복성 세계 최고. 이걸 보면 오히려 잘 됐다 싶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건전한 민주주의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적극적이죠. 그리고 최근 통신의 발달로 이제 쿠데타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결과 우리나라 바로 계엄하니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걸 막았다 이거죠. 지금까지 우리 우려는 계엄으로 떨어진 우리나라의 위태한 정세였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회복성 세계 최고라고 하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이 리스크 없어진 거 아닙니까? 뉴욕 주식시장 한국물 급락했다가 반등했다. 이게 왜 반등하나? 기업의 주가는 왜 떨어집니까? 경제적 안 좋은 이슈, 그리고 공공의 일시적인 악재,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의 진짜악재, 이런 것들로 주가가 떨어지죠. 역사적으로 성공한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에 투자했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업의 이익과 그 성장성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외악재에 투자하지 않았다 이거죠.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피터 린치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자,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대중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죠.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람들은 이 비관론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렇게 명언들 이해하고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계속적인 경험과 그들의 투자 방법,
정확하게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주식시장 한국물 왜 반등할까요? 사람들이 일시적인 악재로 판단했고요. 나중에는 기업의 가치대로 주가는 복귀하게 된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주식은 언제 사야 됩니까? 사람들이 일시적인 악재로 판단한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기업의 가치대로 주가는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은 일시적인 악재,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현재 대중들의 마음은 안 그래도 주식시장 안 좋은데 더 떨어질까 겁신한 상황입니다. 자, 피터 린치가 한 말, 주식 투자자들은 큰 하락 후 항상 더 큰 하락을 예언하지만 그 하락은 보통 오지 않는다. 이건 또 왜 그러냐? 팔 사람 다 팔면 또 누가 더 팝니까? 주가 떨어지려면 더 팔아야 되는데 팔 사람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주 보던 건 뭡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시장 혼돈 속에 있지만 결국 이것도 잊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은 기업의 이익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지금의 약재는 나중에 호재로 될 것이고요. 지금 주가 떨어진 거 말고 기업의 실적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법 개정과 같은 주식 상승에 필요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죠. 이게 좋아지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대외 악재로 주가가 같이 떨어진 기업은 매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투자하는 회사들 기업의 내용이 잘 되고 있으면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오히려 이런 하락을 더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 투자하는 회사들 직원들은 출근을 하고요. 새우깡도 먹고 수출도 활발히 이루어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비관에 돌았을 때 낙관론자가 되어보십시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낙관론자뿐입니다.